그날 서울 마포구의 잿빛 하늘 아래 한 여성이 출근길 정류장에 멈춰 섰다. 검은색 정장 바지 밑단은 미세하게 닳아 있었고 손에 꼭 쥔 가방끈에는 새 것처럼 보이는 회사 명찰이 달려 있었다. 이름 아래 신입사원이라는 작고 뚜렷한 글자가 그녀의 가슴팍에서 조심스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숨을 내쉬는 숨결에는 긴장감이 실려 있었고 굳은 어깨는 하루 종일 내려앉지 않을 기세였다. 첫 출근이었다. 누구에게나 설렘으로 가득한 날이겠지만 그녀에게는 그 설렘보다 더 많은 부담이 실려 있었다. 이력서 한 장을 들고 수도 없이 떨어졌던 면접들, 돌아오지 않는 연락과 짧은 불합격 통보 속에서 살아남아 처음으로 얻은 기회였다. 하지만 고졸이라는 학력은 그 기회를 내내 의심 속에 놓이게 만들었다. 회사 건물 앞에 다다르자 커다란 유리문이 묵직하게 열렸다. 로비의 광택 나는 바닥 위로 신발 소리가 퍼질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다잡았다. 오늘 하루만 잘 버티자. 사람들은 겉모습보다 실력을 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도착한 부서는 조용했고 차가운 기류가 책상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아, 신입 왔네? 회색 정장을 입은 남성 한 명이 고개를 들고 말했다. 책상 너머에서 고개를 든 그는 짧은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반가움이 아니라 관찰의 느낌에 가까웠다. 그의 이름은 동철 씨였다. 팀에서 가장 오래된 과장이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무섭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자기소개를 마친 수진 씨는 곧이어 자리 배정을 받았다.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앉으려는 찰나 동철 씨는 책상에 팔을 괴고 조용히 물었다. 학력은 어디까지? 질문은 예상 밖이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숨기지 않고 말했다. 고졸입니다. 공간의 온도가 순간적으로 낮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동철 씨는 조용히 헛웃음을 짓고는 다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웃음은 짧았지만 정확히 무시와 경멸의 온도를 담고 있었다. 이후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수진 씨가 발언을 하려 할 때마다 묘한 침묵이 흐르거나 다른 사람이 말을 끊었다. 처음 맡은 업무는 누구보다 많았지만 설명은 누구보다 적었다. 질문을 해도 그 정도는 알아서 하셔야죠라는 말만 돌아왔다.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다른 신입은 친절하게 가르침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팀원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길 때 수진 씨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 옆자리 후배는 고개를 숙였고 먼 자리에서 누군가는 자신을 힐끔 쳐다보았다. 누구 하나 다가와 말을 건네는 사람은 없었다. 구내식당의 긴 줄 사이에서 혼자 선 그녀는 마치 이 조직 안에서 투명한 유리벽 안에 갇힌 느낌이었다. 오후 회의 중 수진 씨가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려 했지만 동철 씨는 이를 끝까지 보지 않았다. 슬쩍 넘긴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지며 말했다. 이 정도 수준은 뭐 고등학교 때 과제 아닌가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방 안은 아무도 웃지 않았다. 아니, 웃을 수 없었다. 모욕이라는 감정이 너무 노골적으로 떠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수진 씨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아침이면 다른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사무실 불을 켜고 저녁이면 마지막으로 퇴근하며 불을 끄는 날이 반복됐다. 그 사이 아무도 고마움을 말하지 않았고 그녀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마다 시선은 고정되어 있었다. 입사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며 손가락 끝에 차가운 기운이 닿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까지도 이 자리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단단하지 않았다. 바닥이 얇았고 주변은 미세하게 금이 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모든 시선과 말, 조롱과 침묵이 어떤 파장을 불러오게 될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었다. 무너지는 건 지금이 아니라 조용히 타오르는 시작이라는 것. 복사기에서 출력물을 챙기며 서두르던 아침.
종이 한 장이 미세하게 찢어진 채 걸려 나왔다. 수진 씨는 급히 다시 인쇄를 시도했지만 이미 시간이 부족했다. 중요한 보고회의 시작 5분 전이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고 발소리를 죽인 채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이미 자리에 앉아 있던 동철 씨의 시선이 꽂혔다. 보고서를 전달하려는 찰나 종이 가장자리가 약간 접힌 것을 본 동철 씨는 한 손으로 자료를 툭 치듯 밀어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엉망인 걸 회의에 가져와요. 그의 목소리는 억누른 듯하지만 분명히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톤이었다. 순간 회의실의 온도가 뚝 떨어졌다. 주변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과 종이에 집중됐다. 신입은 신입다워야죠. 근본부터 다시 배워야겠네. 동철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커피잔을 손에 든 채 수진 씨의 책상 앞으로 걸어가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그 잔을 들어 올렸다. 순간 수진 씨의 시선이 커피잔과 마주쳤고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늦었다. 손목이 자연스럽게 기울어졌고 뜨거운 커피가 그대로 그녀의 다리와 치마 위로 쏟아졌다. 책상 아래에서 무언가 흘러내리는 감촉, 한순간 정적,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 씨는 반사적으로 일어나며 손으로 옷을 문질렀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입술은 굳어 있었다. 눈빛이 바닥으로 떨어질 즈음 동철 씨는 가볍게 웃었다. 아, 실수였어요. 근데 참, 신입이니까 이런 것도 다 경험이라 생각해요. 피해자는 말을 잇지 못했고 가해자는 유쾌하다는 듯 커피잔을 들고 돌아섰다. 복도에서 지켜보던 몇몇 동료들이 뒤돌아섰다. 그들의 침묵은 비겁함이었다. 회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어졌고 젖은 치마 자락은 점차 식어가며 무게를 더했다. 그날 오후 사소한 실수는 또 벌어졌다. 수진 씨가 입력한 숫자 한 줄이 엑셀표에서 틀렸던 것이다. 실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동철 씨에게는 또다시 누군가를 짓밟을 기회였다. 와, 이건 진짜 놀랍다. 숫자 세는 것도 이제 알려줘야 하나? 그의 말에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아무 반응 없이 서류만 넘겼다. 그러나 그보다 더 참기 힘든 순간은 그 다음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수진 씨가 앉은 책상으로 다가갔다. 말없이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을 조용히, 천천히 그녀 책상 모서리에 놓더니 말했다. 다음에 또 틀리면 이건 직접 마셔야 할지도 몰라요. 농담이에요. 물론 잔 안에는 아직도 커피가 남아 있었다. 위협과 조롱이 섞인 말은 공기 속에 서서히 퍼져나갔다. 수진 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항의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고 누구 하나 그 행동을 말리는 사람도 없었다. 책상 아래 손은 떨렸고 가슴 속에는 억눌린 울음이 목을 타고 올라왔다. 그러나 눈물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다. 울면 진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며칠 후 그녀가 회의 준비를 위해 프린트를 하던 중 용지가 걸려 기계가 멈췄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동철 씨는 인상을 찌푸렸다. 이걸 또 막히게 했어요? 정말 기계도 신입을 무시하네. 그러곤 다시 한번 커피잔을 높이 들었다. 이번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손짓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단지 몇 초의 실수.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오류. 하지만 수진 씨에게 돌아온 건 액체의 따뜻함이 아니라 모멸감의 차가움이었다. 매번 커피가 쏟아지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하나의 경고처럼 반복되었다. 너는 낮고 우리는 너를 높이 볼 필요가 없는 무언의 메시지. 그리고 아무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수진 씨에게는 가장 큰 소음이었다. 회장실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는 여의도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오후의 햇빛은 은은하게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조용한 공간 안에서 회장님은 한 장의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차분한 손놀림,
그러나 날카로운 눈빛은 단 하나의 숫자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바로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보안팀에서 CCTV 관련해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시스템 점검 중 이상 장면이 발견됐다고 회장님의 손끝이 멈췄다. 의외였다. 보안 기록이란 건 대부분 단순한 오작동이거나 무단 출입 정도였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 장면이라는 말이 어딘가 마음을 건드렸다. 잠시 후 회장실 옆 별도의 모니터룸에서 보안 담당자가 준비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 속 장소는 11층 사무실. 마침 회장님이 며칠 전 점검차 내려갔던 곳이기도 했다. 영상이 시작되자 화면 속 풍경은 평범해 보였다. 직원들이 앉아 업무를 보는 모습. 누군가는 프린터 앞에 서 있었고, 누군가는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나 화면이 30초쯤 지나면서 갑작스레 회장님의 눈썹이 움직였다. 한 남성 직원이 종이컵을 들고 여직원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커피가 든 종이컵을 그녀의 머리 위에서 기울였다. 여직원은 급하게 몸을 뒤로 빼지만 이미 머리를 타고 얼굴과 블라우스가 온통 커피로 물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멍했고 당황스러움이 서서히 굳어지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화면 속 여직원의 얼굴이 선명해졌다. 회장님의 눈이 커졌다. 익숙한 이마선, 약간 쓸린 듯한 눈매,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버티고 있는 입술의 선. 잠시 동안 화면을 응시하던 회장님은 갑자기 의자에서 몸을 숙이며 화면을 정지시켰다. 손가락이 리모컨을 집어들고 영상 재생 속도를 늦췄다. 커피가 쏟아지는 순간 남성 직원의 표정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세한 미소, 계획적인 동작, 그리고 의도된 움직임. 장면은 몇 번이고 반복되었다. 회장님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화면에 손가락을 댔다. 그녀가 맞았다. 자신이 직접 신입 직원으로 들여보낸 그 사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고졸 출신으로 현장을 먼저 경험하겠다던 바로 수진 씨였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확인하신 분이 맞으신지요? 그러나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깊게 의자에 기대어 숨을 내쉬었다. 가슴 안쪽에서 묘한 울렁거림이 올라왔다. 분노라기보다는 충격과 실망, 그리고 자책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도대체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가? 항상 사람을 중심에 두겠다고 외쳤다. 학벌이 전부가 아니라는 철학을 신념처럼 말해왔고, 누구보다 공정한 조직을 만든다고 자부해왔다. 그런데 지금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그 모든 다짐이 무너지고 있었다. 한 사람의 무관심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침묵이 만들어낸 폭력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영상이 끝나고도 이어졌다. 또 다른 장면들, 회의 도중 조롱을 받는 모습, 다른 직원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장면, 커피잔이 무언의 위협처럼 책상 위에 올려지는 순간들까지.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인 패턴이었다. 조직이 만들어낸 하나의 구조적 괴롭힘이었다. 회장님의 손이 떨렸다. 마치 심장 소리가 손끝으로 전달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결심이 생겼다. 이 모든 걸 단숨에 멈춰 세워야 한다는 확고한 결심. 회의실의 불이 꺼지고 커튼이 서서히 닫혔다.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책상 앞에 선 채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 머릿속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복잡하게 얽힌 감정의 실타래는 좀처럼 정리가 되지 않았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미안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이 막힐 듯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대접받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길 원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 어린 나이에 감당했던 외로움은 결코 보상받지 못한 시간이었고, 회장님의 바쁜 뒷모습만이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누구보다 따뜻한 눈을 가진 아이였지만 늘 스스로를 낮추며 살았다. 늘 물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을 맴돌던 아이. 고등학교 졸업 후
해외 유학이든 국내 특채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던 것도 그 아이였다. 현장부터 배워야 진짜 회사가 보인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가두는 선택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그녀가 회장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그녀 또한 그걸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다. 회장님은 지금까지 그 결정을 존중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야 깨달았다. 존중이라는 말 뒤에 자신은 얼마나 편안하게 침묵하고 있었는지를. 직원의 자질을 보고 싶었다던, 조직의 민낯을 알고 싶었다던 그 말들이 지금은 변명처럼 들렸다. 책상 위에 놓인 파일 하나를 천천히 펼쳤다. 그 안엔 수진 씨의 입사 지원서가 있었다. 고졸, 무경력, 학벌 없는 지원자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인사팀이 배제하려 했던 서류. 그런데 오히려 그게 그녀가 원했던 조건이었다. 아버지에게 기댄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이력서. 이름과 연락처 외엔 어떤 후광도 없었다. 스스로 그 길을 택했고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를 택했던 것이다. 회장님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말없이 참고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지 머릿속으로만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 영상 속 커피가 얼굴을 타고 흐르던 순간에도 울지 않던 얼굴,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는 그 자리에 있었다. 숨죽이고 참고 버텨내며 지금 당장 찾아가 끌어안고 사과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그럴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가를 먼저 생각했다. 그토록 지켜주고 싶었던 딸을 가장 가깝고 가장 위험한 자리로 밀어 넣은 사람은 결국 자신이었다. 더구나 회사 전체가 함께 외면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난 지금은 그 무게가 더 참기 어려웠다. 이 모든 일이 단지 한 직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조직의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험대가 되어버린 수진 씨. 그녀는 지금까지 어떤 이득도 없이 그 책임을 홀로 짊어지고 있었다. 회장님은 천천히 책상 위에 파일을 닫고 전화를 들었다. 조용히 인사팀장을 호출하며 말했다. 긴급하게 임원회의를 소집하게. 오늘 안에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이제는 누군가를 보호하는 일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경고를 던져야 할 때였다. 사내 방송망에 짧고 단호한 공지가 떴다. 오늘 오후 4시 전 직원은 1층 강당으로 집결 바랍니다. 회장님 긴급 지시사항에 따라 전원 참석 필수입니다. 그 문장은 파문처럼 퍼져나갔고 사무실마다 정적이 흘렀다. 업무 중이던 직원들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누구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기에 불안과 추측이 빠르게 확산됐다. 한편 18층 회의실에서는 이미 임원진이 모두 집결한 상태였다. 대기업의 고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곳에는 무겁고 차가운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은 회장님은 의자에 등을 기대지 않고 서류 하나 없이 빈손으로 회의실 정면에 섰다. 오늘은 어떤 자료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대신 우리 조직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그 현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제각기 흩어졌다. 회장님이 꺼낸 작은 리모컨의 버튼이 눌리자 회의실 앞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은 11층 복도, 그리고 사무실 일부 공간이었다. 커피가 쏟아지는 장면, 직원들 앞에서 조롱당하는 여성의 모습, 그리고 모두가 외면하는 그 공기. 누구 하나 말없이 영상을 바라보았다. 이내 일부 임원들의 표정이 굳었다. 영상이 멈추고 회장님은 조용히 말했다. 화면 속 직원은 신입사원 수진 씨입니다. 그리고 제 외동딸입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관통했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마셨고 누군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왜 굳이 고졸 학력으로 입사했는지, 왜 평범한 부서에 배치되었는지, 왜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몰랐는지. 회장님은 테이블 끝을 조용히 짚고 손가락을 모았다.
어떤 이유에서든 누군가가 조직 내에서 반복적으로 조롱과 모욕을 당했다면 그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방관했고, 문화가 침묵했고, 리더십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말은 이어졌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회장님의 표정은 고요했다. 고요했기에 더 무서웠다. 단 한마디의 감정적 표현 없이 조직 전체에 무언의 심판을 내리고 있는 듯한 침묵. 수진 씨가 제 딸이라는 이유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딸이 아니었다면 이 실상을 절대 몰랐을 겁니다. 그것이 더 부끄럽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회의는 종료되었다. 임원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날의 회의는 어떤 실적 보고서보다 무거운 무언가를 남겼다. 그리고 곧이어 1층 강당에서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동일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자리를 가득 채운 인원들 사이로 수진 씨는 조용히 뒤편에 서 있었다. 자신도 예상치 못했던 장면이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뜬 채 화면을 바라보았고 입술을 질끈 다물었다. 그 영상이 재생되는 몇 분 동안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회장님은 단상 위에서 영상이 끝나자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놓쳤는지 모두 눈으로 확인했을 겁니다. 잠시 뜸을 들인 뒤 다시 말했다. 영상 속 직원은 제 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실을 처음 밝힙니다. 말이 끝나자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하지만 회장님의 시선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학벌과 배경으로 판단했고 차별했고 방관했습니다. 오늘은 그 죄를 인정하는 날입니다. 그날 이후 조직의 공기는 뚜렷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눈은 이제 동철 씨를 향해 향하고 있었다. 강당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영상이 멈춘 후에도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단상 위에 회장님이 마이크를 내려놓은 순간부터 공기 중엔 알 수 없는 압박감이 맴돌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단 하나의 방향이었다. 11층 마케팅팀 정면.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그토록 익숙했던 존재였고 회의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던 신입들을 움츠리게 하던 그 사람이었다. 이제는 모든 눈빛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있었다. 동철 씨는 눈을 깜빡이며 눈앞을 바라봤다. 처음엔 믿지 못했다. 아니, 믿지 않으려 했다. 영상 속 장면이 반복 재생되듯 머릿속을 휘돌았고 세장님의 말이 다시 귓가를 때렸다. 그 여직원은 제 딸입니다. 무릎에 힘이 빠지는 기분.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어딘가에 걸려 멈춰버린 듯한 감각. 입술을 떼려 해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자신이 그렇게 대했던 신입이 회장의 딸이었다는 사실. 머리로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심장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조롱했던 말들, 쏟아부었던 커피, 모욕적인 농담과 눈빛, 그 모든 순간들이 눈앞에 흉터처럼 떠올랐다. 서서히 강당 한가운데로 시선이 모였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동철 씨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았다. 하지만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수진 씨와 마주쳤다. 강당 뒤편. 모든 사람들 뒤에서 조용히 서 있던 수진 씨의 눈동자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놀랍도록 담담한 얼굴이었다. 눈물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견디고 버텨온 모든 시간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 시선이 무거웠다. 그 눈빛은 어떤 말보다 명확하게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듯했다. 동철 씨는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피할 수 있는 구석은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도, 그녀의 침묵도, 자기 자신도. 몸이 앞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의자에서 반쯤 일어난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정중앙,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고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렇게 스스로 무너졌다.
두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어색하게 울렸다. 강당 전체가 정적 속에 갇혔고 그의 고개는 점점 더 숙여졌다. 마치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듯 입술이 떨리며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다. 그의 음성은 단상에도 닿지 않았고 수진 씨의 발끝에도 닿지 않았다. 용서라는 말조차 꺼낼 자격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그가 알고 있었다. 누군가 눈을 질끈 감았다. 동료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오갔다. 충격, 후회, 부끄러움, 그리고 미묘한 해방감.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정이라는 이름의 감정이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무릎 꿇은 그의 등 뒤로 수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강당을 빠져나갔다.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하나가 그 누구보다 강력한 선언이었다. 강당을 빠져나와 복도를 걷는 동안 수진 씨는 두 손으로 주먹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손 안에 깍지를 낀 손가락은 하얗게 질렸고 손등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다. 무릎 꿇은 동철 씨의 모습이 아직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그를 향해 쏟아지는 시선들 역시 또렷이 기억에 남았다. 하지만 진짜 힘들었던 건 단상 위의 회장님의 목소리도 영상이 공개되던 순간도 아니었다. 바로 지금 이 복도에서 자신의 내면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천천히 부서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분노도, 수치도, 고통도 이미 지난 감정이었지만 이제 와서 밀려오는 건 오직 한 가지였다.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순간들에 대한 서글픔.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다가왔다. 회장님이었다. 그 눈빛은 부정할 수 없는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수진 씨는 천천히 돌아섰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 침묵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러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열렸다. 왜 아무도 말려주지 않았을까요?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겨우 들릴 만큼이었다. 왜 그렇게 당연하게 다들 보고도 모른 척 했을까요? 그녀의 눈가가 서서히 젖어갔다. 억지로 삼켜온 감정이 눈물이라는 형체로 고개를 내밀었다. 하지만 눈물은 감정을 풀어주는 해방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동안 꾹 눌러 참았던 자존심이 허물어지는 고통 그 자체였다. 그리고 마침내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순간 수진 씨는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 한 문장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다. 그건 고통의 총합이었고 존재에 대한 절규였으며 누군가에게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한 채 살아온 시간의 고백이었다. 회장님은 그 자리에 선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아닌 회사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을 방관했던 한 사람으로서 머리를 숙이는 일이었다. 그 뒤로 사무실과 복도, 어느 공간에도 말소리는 퍼지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강당보다 깊은 곳으로 퍼져갔고 그 말에 반응하지 못한 이들조차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사람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간단한 진실이 누군가의 눈물로써 겨우 전해졌다는 사실이 너무도 아프게 다가왔다. 본사 18층 회의실 앞 유리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서 마주한 표정들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며칠 전 단상 위에서 회장님의 목소리가 조직 전체를 울렸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 그 시선들에는 조심스러운 긴장과 어렴풋한 자성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회장님은 의자에 앉지 않았다. 회의 자료도 보조 설명도 없었다. 단 하나, 직원 징계 문서 하나만 들고 있었다. 그 문서 위엔 또렷한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다. 동철. 그는 이미 대기 발령 중이었다. 며칠간 아무 말 없이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고 회사 내부망에서도 그의 이름은 슬그머니 사라져 있었다. 누구도 그를 감싸지 않았고 누구도 편을 들지 않았다.
그가 쌓아온 권위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침묵과 외면뿐이었다. 회장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짧게 말했다.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당 직원은 금일부로 파면 조치합니다. 마치 사무적인 통보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그 안엔 어떤 분노보다도 더 강한 결단이 담겨 있었다. 그러고 나서 회장님은 천천히 말의 속도를 늦췄다. 한 글자, 한 단어마다 무게를 실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사의 채용 기준을 새로 정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눈이 일제히 쏠렸다. 일부는 숨을 들이켰고 일부는 시선을 모니터로 돌렸다. 모두가 알았다. 이건 단순한 절차의 정비가 아니라 철학의 전환이었다. 앞으로 우리는 성적, 스펙, 배경보다 사람 됨됨이를 기준으로 인재를 판단합니다. 어떤 이력이든 어떤 학교든 상관없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인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이 회사의 우선 기준이 될 겁니다. 말이 끝나자 정적 속에서 공기가 살짝 흔들렸다. 그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지켜내지 못했던 조직이 처음으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순간이었고 그 부끄러움에서 시작되는 변화였다. 이 선언은 즉시 내부 전파되었고 전 부서 회의에서 회장님의 말이 재차 전달되었다. 인사팀의 채용 기준표는 전면 개편되었고 교육팀에선 직장 내 인격 존중이라는 제목의 교육이 새로 신설되었다. 누군가는 냉소했다. 바뀔 수 있을까?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끄덕였다. 작은 변화라도 누군가가 끝까지 참으며 견뎠기에 가능해진 거라고. 그날 이후 회사 곳곳에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신입의 이름을 먼저 외우려는 팀장이 생겼고 자격보다 태도를 먼저 보는 면접관이 생겼다. 점심시간마다 혼자 앉아있는 직원을 향해 먼저 말을 거는 동료도 생겼다. 동철 씨가 떠난 자리에는 허전함이 남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환기가 있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음으로써 회사는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그 공기 속에 수진 씨가 처음 보여준 침묵의 무게가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회장실 안 창밖을 바라보던 회장님은 속으로 짧게 되뇌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그 단순한 진리를 너무 멀리 돌아서야만 깨닫는 현실이 아프구나.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를 것이다. 늦었지만 그 늦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었다. 며칠간의 정적이 지난 후 회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었다. 복도에는 익숙한 발소리가 울리고 사무실 안에선 키보드 소리와 복사기 작동음이 다시 메아리쳤다. 그러나 누구도 이 일상이 예전과 같다고는 말하지 못했다. 어딘가에서 뚜렷하게 선이 그어졌고 그 이후의 시간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 그 선의 가장자리에 수진 씨가 서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임원실 복도 끝 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들어서며 명찰의 이름 아래에는 임원 수습이라는 작고 단단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 이름표를 받아드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감격이 아니었다. 부담, 책임, 무게, 그리고 무엇보다 증명해야 할 것들에 대한 자각이었다.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명찰을 건넸다. 그 손은 조심스럽고 단호했다. 과거의 실수를 딛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는 손이자 그 누구보다 냉정해야 할 위치에서 내려온 한 사람의 속죄였다. 수진 씨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감정이 솟구쳤지만 울지 않았다. 이제는 눈물이 아닌 걸음으로 말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원 수습 기간은 철저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경영 전략, 조직 관리, 문제 해결 시뮬레이션, 그리고 각 부서 순환 실무까지. 이전에는 자료 전달만 하던 회의 자리에 이제는 핵심 발언자로 앉게 되었고 보고서를 받던 위치에서 이제는 그것을 평가하고 승인해야 하는 자리에 섰다. 처음엔 어색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다. 죄책감, 긴장, 경계,
기대. 그러나 수진 씨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오히려 피하지 않고 오롯이 그 시선 속으로 들어갔다. 그 속에서 진짜 조직을, 진짜 사람을 보고 싶었다. 처음으로 주관한 회의에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보고된 안건 중 실무자들의 의견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수치보다 목소리가 먼저입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숫자와 성과, 보고서보다도 사람의 감정과 말을 우선시하겠다는 선언. 그것은 회의의 흐름을 바꿨고 점차 부서 간의 긴장도 풀어내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면 혼자 먹는 직원의 자리를 찾아갔다. 회의 전에는 말없는 실무자에게 의견을 물었고 팀원 간 충돌이 있는 부서에는 중재자가 아닌 경청자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퇴근 무렵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가끔 생각에 잠겼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금세 고개를 들었다. 그런 질문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바꿔놓자. 누구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 수진 씨의 다짐은 단단했다. 복수를 끝낸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 사람으로서의 다짐이었다. 그 다짐은 매일의 사소한 행동으로 쌓여갔다. 출근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복도를 걷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각 부서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는 일까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진심이 드러난다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그 아무도 보지 않던 자리에서 버텨왔기 때문이었다. 가을의 끝자락, 회색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이쳤다. 사무실 곳곳은 여전히 분주했고 커피 머신은 익숙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는 달라진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더 이상 지켜보는 눈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수진 씨는 18층 임원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새로 바뀐 사내 윤리 강령 초안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짧지만 단단한 문장이 한 줄 새겨져 있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모든 판단의 기준은 그 한 문장에 있다. 그 문장은 회장님의 유언도 명령도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 선택한 길이자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신념이었다. 그날 아버지와 단둘이 마주 앉은 시간은 오래 기억에 남았다. 회장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부모로서 끝까지 안 지켜줘서 미안하다는 말에 수진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 회사가 나를 몰랐던 만큼 저도 이 회사를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제대로 알아가야죠. 그리고 그 말은 빈 다짐이 아니었다. 실제 변화로 이어졌다. 인사평가 기준표에서 출신 학교 항목이 삭제되었고 입사 3년 차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청 리더십 제도가 도입되었다. 누군가의 말을 먼저 듣는 것이 리더의 첫 번째 덕목이라는 철학이 반영된 결과였다. 사내 연수원에도 변화가 일었다. 연수 첫날 교육관 복도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다. 이곳은 경쟁보다 공감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새로 들어온 신입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다. 처음부터 그리 환영받지 못했던 과거의 기억이 이제는 다른 누구에게도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수진 씨는 하루를 마치고 사무실 불을 끌 때마다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그곳엔 매일 다른 색의 하늘이 있었고 그 하늘 아래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었다. 자신이 그들 중 하나였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 늘 손끝에 긴장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가끔 커피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을 때면 지난날의 장면이 어김없이 떠올랐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기억은 분노가 아니라 다시는 되풀이되어선 안 될 약속으로 남아 있었다. 정기 임원회의 마지막 날, 수진 씨는 서류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회사도 결국 사람이 만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봐야 해요. 늘.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고 단상에서 외친 선언도 아니었다. 그저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었고 한 조직이 나아가야 할 길에 놓인 작은 표지판 같은 말이었다. 수많은 시선과 기억이 뒤섞인 자리에서 그녀는 앞으로 걸어갔다. 특별한 옷도 권위도 호칭도 없었지만
그 뒷모습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의지, 그리고 그 다짐은 오늘도 내일도 이 조직 안에서 조금씩 실현되고 있었다.